안녕하세요, 투마입니다. 요새 제가 배럴 시리즈 튜닝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배럴 시리즈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4 배럴입니다. 거의 초창기에 만든 배럴이고요. 만든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얘는 거의 정성으로 만든 큐브가 되겠습니다. 거의 도구를 쓰지 않고 오로지 샌딩으로만 튜닝한 큐브입니다. 퀄리티는 제 맘에 드는 정도입니다. 대신 윗면 시트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때까지는 윗면 시트지를 좀 다른, 지금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재단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튜닝한 배럴은 222 미러 배럴입니다. 222 미러 배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저밖에 없습니다. 대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도구를 거의 쓰지 않고 만드는 큐브인데 옆면 시트지가 옆면 그 샌딩이 조금 잘 안 돼서 시트지가 약간 울룩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퀄리티는 뭐 그럭저럭. 다음 이제 세 번째는 333 미러 배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옆면도 굉장히 샌딩이 잘 됐고요. 윗면 재단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도구를 조금 많이 쓰기 시작한 때고, 이때부터는 조금 제작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222 배럴입니다. 굉장히 귀여운데 시트지 색깔이 좀 별로인 것 같긴 해요. 주황색이 노란색이랑 조금 헷갈리고 좀 샌딩이 잘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여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스큐브 배럴입니다. 얘도 굉장히 보기 힘든 튜닝 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축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토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스토퍼를 다 살리면 회전이 좀 잘 안 돼서 스토퍼가 몇 개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도구를 좀 많이 써서 제작이 조금 빨리 됐고요.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시트지도 굉장히 동그랗게 잘 붙어 있죠. 다음은 스퀘어원 배럴입니다. 역시 시트지가 잘 붙어 있죠. 다음은 엑시스 배럴입니다. 역시 구경하기 힘든 튜닝작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각진 튜닝보다는 배럴이 둥그렇기 때문에 튜닝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 힘든 작품입니다. 좀 시트지가 초 울트라 풀핏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럼 이런 배럴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충진입니다. 지금 223 배럴도 제작 중인데 보시면 내부가 충진되어 있습니다. 이쪽 내부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제가 만드는 방식은 그 유튜브에 있는 튜닝 영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폭시 퍼티보다는 에폭시 접착제 에폭시 본드를 에폭시 레진을 이용해서 튜닝하고 있습니다. 에폭시 본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제와 경화제 두 가지를 1대1 중량비를
1대1 중량비로 섞으면 이제 1시간 정도 후에 60분용 1시간 정도 후에 얘가 이제 굳습니다. 굳기 시작해서 하루 정도 지나면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충진하려면 첫 번째 이제 충진할 조각을 먼저 테이프로 밀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테이프가 스카치 테이프는 이게 안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하면 요 에폭시 레진이 테이프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에폭시 레진을 이용해서 충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대1로 충진을 하려면 이게 눈대중으로 하시면 경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울, 그 다음에 종이컵,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을 수 있는 막대기, 저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개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검은, 보통 이제 블랙으로 튜닝을 하니까 검은색을 내기 위해서 우레탄 조색제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레진 조색제, 우레탄 조색제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단계는 절삭입니다. 현재 피라밍크스 배럴을 튜닝 중인데 일단 조각을 조금 연장하고 충진한 다음에 3단계 샌딩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를 원 모양을 먼저 그린 다음에 최대한 원 모양에 가깝게 절삭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톱들을 사용해 봤는데 이건 좀 별로더라고요. 이건 좀 절삭이 좀 잘 안 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요렇게 생긴 톱이나 아니면 작은 부분을 자를 때는 모형 톱,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줄을 이용하면 됩니다. 손톱깎이에 달려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재질입니다. 굉장히 스치면 바로 이제 기스가 납니다. 그럼 뭐가 가장 좋냐면 요렇게 생긴 톱이 가장 잘 듣더라고요. 요 톱을 이용해서 요런 식으로 잘라내 줍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 샌딩입니다. 지금 헬리콥터 배럴을 제작 중인데요. 진짜 원기둥 모양이 많이 가까워졌죠. 거의 이제 1mm 정도만 이제 더 샌딩을 둥그렇게 하면 이제 헬리콥터 배럴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포질을 해야 되느냐? 얘는 이제 400방짜리 1000사포입니다. 1000으로 된 사포. 보통 이제 이제 굉장히 사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50방도 있고, 800방도 있고, 1500방도 있고 이런데, 숫자가 클수록 가는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거칩니다.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사포질을 하면 샌딩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럴을 좀 효율적으로 좀 빨리 만들고 싶어서 따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PVC 관을 동그란 PVC 관을 반으로 잘라서 그 안에다가 사포를 본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절삭이 어느 정도 된 큐브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샌딩을 합니다. 샌딩을. 그러면 이제 원기둥에 가깝게 샌딩이 빨리 되겠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0방짜리도 있고 220방짜리도 있고 400방짜리도 있습니다. 400방짜리. 거의 400방짜리는 거의 크기가 이제 얘는 좀 커서 아직은 안 들어가네요. 400방짜리가 거의 이제 샌딩이 거의 완료되면 제가 이제 원하는 크기가 되면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럼 이제 PVC 관이랑 얘는 이제 아크릴관인데 PVC 관이 5mm 단위, 뭐 10mm 단위밖에 안 나와서 딱 원하는 크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관이 조금 규격이 좀 다양해서 아크릴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천사포 바닥에다가 이제 샌딩을 하거나 또 이제 요 관 모양의 사포에다가 샌딩을 하면 요 위아래는 샌딩이 조금 빨리 되는데 반해 가운데 부분이 조금 샌딩이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약간 배을림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거의 이제 샌딩 마지막 단계에는 이렇게 나무 조각에다가 판판한 나무 조각에다가 사포를 붙여서 요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샌딩을 한번 마지막에 더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거의 이제 큐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포로 이제 샌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튜닝을 할 때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보통 200 아니면 400짜리로 샌딩을 하시면 됩니다. 200이랑 400짜리가 가장 무난하고요. 조금 이제 숙련이 되면, 이제 숙련이 될수록 좀 숫자가 낮은 사포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면 빨리 갈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숫자가 낮은 사포를 좀 쓰면 이게 좀 가늠이 좀 잘 안 돼서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사포질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0 아니면 400으로 한번 튜닝을 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절삭과 이제 샌딩 사이에 드레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동 사포, 조그만 전동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전동 사포로 이 정도까지 지금 샌딩을 끝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손사포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드레멜이 뭔지는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그만 전동 사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광택 작업입니다. 이제 샌딩이 완벽하게 다 끝난 후 이제 표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매끈하지가 않거든요. 약간 투박하기 때문에 얘를 조금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굳이 이 작업은 생략해도 어차피 스티커로 덮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보신 사포는 천으로 된 천사포고요. 이제 얘는 종이사포입니다. 이제 천사포 같은 경우는 800방까지 있고요. 이제 종이사포는 이제 600방부터 600방, 800방, 1000방, 1200방, 1500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00 정도를 사용해서 이제 광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1000방, 1500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샌딩 마무리하고 광택 작업을 조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콤파운딩 작업을 합니다. 콤파운드는 총 3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치약 같은 뭐 페이스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큐브에 바른 후에 이렇게 바른 후에 고운 천으로 문지르시면 됩니다. 그럼 콤파운드가 왜 3가지냐? 얘도 이제 사포가 뭐 800방, 1000방 이런 게 있듯이 빨간색이 약간 갈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이 파란색이 이제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마지막에 까만색이 이제 광택을 내는 콤파운드입니다. 뭐 셋 중에 뭐 2개만 써도 되고, 뭐 정말 광을 낼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콤파운드 하실 때는 절대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얘가 그 미세 유리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고무장갑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라텍스 장갑을 이용해서 먼저 손에 끼시고 고운 천으로 살살 한 10분 정도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작업을 뭐 여러 번 반복하면 정말 광택이 원래 큐브 재질 ABS 광택의 한 80% 정도까지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뭐 고운 천이 있으면 고운 천으로 하면 되고, 고운 천이 없으면 뭐 그런 뭐 안경 닦기 같은 걸 이용해서 광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작업은 스티커 작업입니다. 네, 스티커 작업을 하려면 일단 칼하고 자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고무로 된 커팅 매트,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요게 또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용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하나 사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작업 커팅 하실 때 쓸 수 있습니다. 칼하고 자만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배럴을 좀 작업하다 보니 좀 빨리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시트지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산 뭐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흔히 살 수 있는 시트지 원단입니다. 여기 뒤에다가 이제 재단할 모양을 먼저 그리고 가위나 칼로 자르면 되는데, 일단 가위보다는 칼이 조금 더 반듯하게 자를 수 있으니까 칼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일단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이 사이즈거든요, 지금 얘가. 그럼 어떻게 원을 이렇게 동그랗게 완벽하게 오릴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이제 콤파스를 이용해서 콤파스로 원을 먼저 그리고 가위로 잘랐어요. 이제 444 배럴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콤파스로 먼저 원을 오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했는데, 언뜻 봐도 완벽하게 원 모양이 아니죠. 살짝 원 모양이 안 맞습니다. 아주 살짝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결과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콤파스와 칼을 합쳐 놓은 겁니다. 라운드 커터기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을 먼저 재고 종이에다가 센터를 맞추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키면 동그랗게 시트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이용해서 시트지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원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시트지는 국산 뭐 이런 시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유광, 빛이 나는 유광 시트지도 있지만 이렇게 무광 시트지, 약간 파스텔 톤도 있고요. 형광 시트지도 있고 미러 시트지도 있습니다. 미러 헤어라인 시트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짝이 시트지도 있습니다. 제가 좀 시트지에 돈을 초반에 무턱대고 좀 많이 투자를 해서 현재 큐매장터에서 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트지가 너무 평범하니까 큐브가 멋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산 시트지는 메탈 크롬 시트지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색은 12가지 정도가 있고요. 은색, 까만색, 뭐 퍼플, 빨강, 파랑, 녹색, 분홍 등등이 있습니다. 메탈 크롬 시트지입니다. 제 동영상 중에 옥타밍크스가 메탈 크롬 시트지를 이용한 튜닝작입니다. 그 다음은 요런 꼭 원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옆면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모양도 많이 있거든요. 얘네를 어떻게 빨리 자를 것이냐를 연구한 결과 요런 게 있더라고요. 코너 라운딩 커터기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런 시트지가 있죠. 이걸 각진 부분에 집어넣고 얘를 이제 꽉 요 부분을, 손잡이 부분을 꽉 눌러주면 됩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코너 부분이 라운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코너 라운딩이 보통 이렇게 커도 상관이 없는 경우는 코너 커터기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코너 라운딩 커터기를 이용하면 너무 이게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수작업으로 가위를 이용해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먼저 한 요 정도 자르고 이게 시트지 작업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게 정성을 들이면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이 정도.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3번밖에 안 잘랐는데 보통 5번, 6번 정도 잘라서 최대한 둥그렇게 코너 라운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잘 됐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큐브 조각 자체가 반지름이 크게 잘려도 상관이 없지만 윗부분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크면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너 라운딩 커터기랑 직접 수작업을 병행해서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 뭐냐면, 배럴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얘도 이제 요런 삼각형 면 자를 때, 이런 삼각형 면 자를 때 그냥 칼로만 자르기에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사이즈도 좀 가늠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모형자들을 이용해서 자를 때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옥타밍크스를 보면 정육각형 시트지가 필요하거든요. 정육각형을 그냥 칼이랑 자로만 오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시트지 작업을 했습니다. 삼각형, 그다음에 정사각형, 이런 모형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튜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마이였습니다. 아유, 힘들어.